그날 밤 축하 파티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눈빛에서 오늘이 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위험. 누구나 한 번쯤은 혹할 수 있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65세 나이에 32살 연하남과 재혼한 제 선택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에 속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낸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65세,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20년 넘게 운영해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온한 일상,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조용한 성격.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제 삶은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페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생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제 삶에는 변화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죠.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손님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 나눌 아침 인사가 없고 밤에 잠들 때도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 감정에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카페에 나타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키 크고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 32세의 이선우 씨는 대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다 이곳 지방지사로 발령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첫 만남은 그저 그런 손님과 사장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가 참 편하네요. 20년이나 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선우는 말투가 부드럽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때면 슬그머니 다 마신 컵들을 모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마감 시간에 의자 정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 마감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고 선우는 다가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제 우산 쓰시고요. 그날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 걸었습니다. 빗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함께 걷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그는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지은 씨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저녁 식사, 영화 관람, 주말 산책.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선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마음은 나이를 모르는 법이에요. 저는 지은 씨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좋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제게 그의 말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선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그가 보내는 좋은 아침이에요. 문자에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며 저녁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는 자연스럽게 일손을 돕고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대화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선우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함께 단풍을 보던 중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65세, 그는 32세. 33살 차이가 나는 우리의 결혼이 가능할까요?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그 감정들. 일주일 후,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단 2명만 모신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오랜 친구 1명과 그의 직장 동료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히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결혼 후 선우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카페 근처에 있는 제 집은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기에 누군가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결혼 첫날 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다정했고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침대에 선우가 없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선우는 제 서재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저는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선우는 깜짝 놀라며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깼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책이나 볼까 하고요. 그의 설명은 충분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서재에는 책이 아닌 서류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선우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우는 매일 밤 제가 잠든 후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항상 작은 목소리로 제가 들을 수 없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곧 끝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곧 끝난다는 걸까요? 낮에는 여전히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었지만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처음 알았던 따뜻함 대신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째 되던 날, 우연히 은행에 갔다가 행원이 저에게 건넨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은 고객님, 남편분이 대리인 등록하셨더라고요. 요즘 재개발 때문에 바쁘시죠? 제가 대리인 등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무슨 재개발이란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외출할 때마다 집안을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 서랍, 가방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 갔다가 우연히 도시계획과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지은 씨, 보상 계획 검토 잘하고 계세요? 남편분이 열심히 알아보시던데. 무슨 보상 계획,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운영해 온 카페와 집이 있는 지역이 대규모 도시재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 금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선우가 제게 접근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한 시기, 친절하게 다가온 방식, 그리고 급작스러운 청혼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동네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카페도 해당되나요? 선우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알아볼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잠든 줄 알고 서재로 간 선우는 한참을 있다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가늘게 코 고는 소리에 일어나 선우의 가방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과 함께 작은 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독국물이라는 글씨와 함께 커피잔 기준으로 작은 1스푼이라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낯선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 차라리 제가 오해한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의심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위조된 서류와 인감도장, 그리고
독극물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우가 실제로 위조 서류를 사용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선우는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샴페인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축하해요. 그가 두 잔의 샴페인을 따르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잔을 건네는 순간 그의 시선이 유독 잔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독극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한 저는 갑자기 이마를 짚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낮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지금 또 그러네요. 감기가 올렸는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제대로 축하하는 게 어떨까요? 선우의 눈에 순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하는 척 다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내 자는 척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서재로 향했고 서류 가방에서 위조된 인감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서류는 다 준비됐어. 놓친 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 순간 저는 불을 켰습니다. 선우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는 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뭐죠? 내 인감으로 위조한 서류들, 재개발 계획도.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린 거죠? 선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충분히 오래 전부터요. 그만하세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경찰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선우는 체포되었고 위조 서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은 씨 사랑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재산을 사랑한 거예요. 날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선우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저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카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속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외로움에 속아 눈을 감고 있었던 제 자신을 직시하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갑자기 접근해 올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지 말고 마음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